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어제 시카고시의 은퇴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가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카고시의 은퇴연금 부족분이 한 100억 달러, 한 10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충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방법, 세금을 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참에 무디 신용등급회사가 시카고시의 신용등급을 더 내리겠다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나온 센서스 결과가 있는데 시카고시, 서버브, 그리고 일리노이 주 전체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런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기각 판결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의 인구 감소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하겠습니다. 먼저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판결 소식입니다. 시카고시의 시 공무원 은퇴연금, 주로 경찰, 소방관 펀드가 크게 부족합니다. 약 100억 달러가 부족한데 이대로 가면은 한 2024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파산을 해야 된다. 그런 예상이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라마 매뉴얼 시장이 개혁안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부담금을 조금 늘리자. 그리고 두 번째는 cost of living, 그 생활비 인상을 조금 늦추자.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쿡카운티 법원이 이미 작년 7월에 no, 이거는 위헌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바로 그 전 5월에는 주 대법원이 일리노이 주 정부의 펜션 개혁안을 역시 기각했었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위헌,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일리노이 주의 연금 부족분은 1,000억 달러입니다. 전국 최악의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위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주 헌법에 주 공무원의 은퇴연금 혜택은 감소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다. 이것이 아주 한 줄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은 이 개혁안이 공무원의 부담을 늘리고 있지 않느냐, 또 혜택을 줄이고 있지 않느냐, 고로 이것은 결국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이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라마 매뉴얼 시장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개혁안은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대로 가면은 시의 연금 기금은 파산될 것이 명백한 일이고 그 전에 부담 혜택을 좀 재조정하면서 재정 안정을 도모하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펜션 기금이 보호될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노조 측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정치인들 그대들의 실책 때문에 우리의 혜택이 깎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정치인들 그대들이 장기간 몇십 년 동안 세입을 낮추고 세출을 늘리고 후한 인심정책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귀하들의 그런 실책 때문에 우리 노후의 유일한 혜택을 뺏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시청과 시근로자들 사이의 계약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노조 측의 얘기는 시연금이 지금 평균 32,000달러인데 우리는 소셜시큐리티 혜택도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은 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측의 주장을 이제 인정을 하고 헌법의 명문을 확실하게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결국 이제 이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갈 데가 없죠. 납세자입니다. 특히 property tax, 우리가 매년 내는 부동산세로 가게 됩니다. 이미 지난 10월에 시사상 최고액의 부동산세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이미 시청이 지난주에 2억 2천만 달러의 빚을 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사들이 나서서
우리는 그럼 등급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계속 꼬야 되는데 이자를 계속 더 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즐겁지 않은 뉴스가 있습니다. 시카고, 서버브, 일리노이주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그 뉴스입니다. 그 원인은 아직 확실한 것이 전반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헤아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 부족, 이민 감소, 범죄 증가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센서스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2010년대 들어서 시카고시와 서버브에서 떠난 인구가 8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새 유입 인구들이 물론 있었을 것이고 또 새로 출생하는 인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약 6,200명 정도가 감소했을 것이다.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일리노이 주 10만 5천 명 정도가 떠났다는 추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손실은 한 2만 2천 명 정도 줄었고 쿡카운티 인구가 2010년대 들어서 1만 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쿡카운티의 현재 인구는 약 520만 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인구 2008년 그 리세션이 온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그 원인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잡 사정입니다. 다른 주보다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일리노이 주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실업률도 일리노이가 다른 주보다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민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카고 인구 증가는 그동안에 멕시코 이민 증가 때문에 보충이 되어 왔었습니다. 1990년대에 계속해서 증가를 했는데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감소 추세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들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흑인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17%나 감소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 또 4%가 감소했습니다. 바로 범죄 때문입니다. 1년에 한 500명 정도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고 있고 남부 쪽에는 갱들이 한 1만 명이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새 현상, 시카고의 젊은 세대 그리고 고학력자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인구를 보충하는 데는 태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조사 전문가들의 견해, 시카고에서 백인 인구가 감소한 것은 수년 동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흑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멕시코 이민도 줄고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원투 펀치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카고시의 부동산세 앞으로 크게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리노이 펜션 부정금 엄청나게 1,000억 달러나 됩니다. 주지사 아직도 예산을 9개월째 통과조차 시키지 못하는 주가 바로 일리노이 주입니다. 한 전문가는 복잡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 이 변화가 big way,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건물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비즈니스는, 내 일자리는, 내 안전은, 내 삶은,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재미동포들이 한국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기웃거리는 기이한 작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한 웹사이트 언론이 아주 호된 핀잔을 주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세금도 내지 않는 그대들이 클린턴과 트럼프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왜 여의도에 와서 기웃거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대들이 모두 떨어지니까 내 속이 다 후련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망신스러운 웃음거리였습니다. 혹자는 이런 현상을 병적인 감투역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가서 기웃거릴 정신으로 시카고 그리고 스프링필드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옳겠죠. 우리 장래와 우리의 삶이 여기에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탕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헬라인 뉴스입니다. 벨지움 테러, 사망자 중에 2명이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벨지움 정부는 테러에 대한 사전 경계를 하지 못한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당국은 테러와 관련해서 6명을 어제 체포했습니다. 프랑스 보안당국이 테러 용의자 1명을 또 체포했습니다. 34살 난 남자. 그는 모종의 테러를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테러 조직에 가담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테스트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 크루즈의 험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루즈는 어제 트럼프를 애처로운 겁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크루즈 와이프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두 후보의 와이프들의 사진이 함께 나란히 게재된 선거 광고도 방송이 됐습니다. 가솔린 가격, 이번 이스터 주말에 최저 가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솔린 가격이 여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곧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전국 가격 갤런당 $2였습니다. 한 달 전보다 31센트가 높았습니다. 북한은 또 한 명의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페어팩스, 버지니아 거주자입니다. 그는 2011년 이후 중국에 거주하면서 나선 경제특구에 근무를 해왔습니다. 시카고 인구와 그리고 일리노이주 인구가 모두 감소 추세입니다. 주요 원인은 고용 부족, 이민 감소, 범죄 증가 등 때문입니다. 2010년대 이후에 시카고를 떠난 인구가 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라마 매뉴얼 시카고시장의 은퇴연금 개혁안을 위헌 판결했습니다. 시카고시의 은퇴연금 기금 부족은 $100억, 이 부적금이 세금으로 충당되게 됩니다. 3명의 시카고 경찰관을 쏜 총이 레이크 카운티 셰리프의 총이었습니다. 이 총이 어떤 경위로 29살 난 가해자의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 셰리프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총 소유자인 셰리프는 파면됐습니다. 스코키에 거주하는 31살 여성이 아파트먼트에서 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녀의 10개월 된 어린아이는 시카고의 한 교회 건물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인 벤자민 파워를 쫓고 있습니다. 부활절 주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일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 45도, 내일은 56도입니다. 부활절 주일 흐리고 비 54도, 월요일 화요일 계속 맑습니다. 월요일 최고는 58도, 화요일은 62도입니다.